네, 반갑습니다. 평영장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델타 변이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점점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증가한 시점으로부터 2주 뒤에 이 사망자 수가 후행성으로 올라가기 마련인데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영국과 비슷하게 미국도 오늘로 2주 차에 해당하지만 이 사망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전파력이 높아지면 치사율이 낮아진다. 이런 소리가 이번에도 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경제적인 타격은 오히려 빠른 시기에 복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일 뿐으로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이게 기존의 연준의 의견과 일치하는 방향성에 해당하고요. 이에 따라 비트코인은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일 수도 있는데 우선 좋은 쪽은 테이퍼링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고 또 나쁜 쪽은 인플레이션을 근거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소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1.7포인트를 넘으면 무조건 대폭 상승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테이퍼링을 실시하면서 거품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었던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다르게 오히려 국채금리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간접적으로 물가 상승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 또한 애매한 위치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지도 않고 테이퍼링도 긴급이 아니니 올라갈 이유도 없고 내려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장에서 7월부로 약세장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약세장에서는 비트와 메이저의 변동폭이 크게 관찰되지 않는 구역에 해당하고 이전의 변동폭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좀 더 확연하게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도미넌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상 메이저 장세였던 것은 지난 3개월 동안 길게 한 번, 짧게 한 번이었으며 그 나머지는 잡코인의 유리한 위치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2주 동안 작은 폭으로 도미넌스가 횡보만 할 뿐 크게 올리지도 크게 내리지도 않고 있는데 지금의 모습을 보고 저는 이전에 잡코인장이 출현했을 때와 도미넌스가 매우 유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7월 부로는 남는 현금으로 이 잡코인 든타를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 장을 분석해 봤을 때는 바이낸스와 동시 상장되어 있는 이 업비트와 바이낸스에 동시 상장되어 있는 NFT 코인과 21년도에 상장된 NFT 코인 샌드박스가 장세를 받고 있고 그 다음 이 다음 장세로 넘겨줄 타이밍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매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 오르는 종목에 편입하셔서 상승분을 먹는 것도 좋지만 짧게는 후행성으로 따라오는 종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라면 길게 보셔서 엽전주 형태의 종목들, 이 변동성이 좋은 놈들을 편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은 지금은 거래대금의 한계로 1조나 3조를 넘긴 시점부터는 다른 종목으로 장세가 어디론가 향할 테니 이 다음 패턴을 분석하셔서 타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타는 코인마다 물리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요즘 투심도 안 좋고 종목 추천식은 비판을 많이 받으니 제가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언급을 드릴 수 없겠으나 몇 가지 힌트를 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정리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미 재무장관인 제니 옐런이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이것이 확실한 건 아니지만 CBDC를 위한 움직임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나라도 네이버와 카카오 쪽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채택이 되어서 CBDC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전문가 칼럼을 한번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성자는 마틴 울프로 제가 칼럼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읽는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칼럼 제목은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커런시를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디지털 커런시를 CBDC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는 몇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이 첫째로 우리와 같은 일반 소비자는 낮은 현금 사용량 추세에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6년도부터 꾸준하게 현금 사용량이 낮아지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50%에서 60% 현금 사용량에서 이제는 30%에 근접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 소비자가 소비를 할 때는 신용카드로 긁는 것이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비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의문점이 좀 해결이 되었는데요. 저는 참고로 이 CBDC를 제가 들었을 때는 우리가 평소에 카드를 긁어서 현금을 사용하는 것과 CBDC를 도입해서 사용하는 게 무슨 차이지 싶었는데 이 부분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부가세 때문에 이 카드가 더 비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나 관광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국제 송금의 문제점에서 너무나 좋은 기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것은 국제 송금 수수료의 문제인데 마틴 울프분은 다른 해석을 하신 것 같고요. 이렇게 경제 전문가에 대한 CBDC에 대한 의견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 안건을 주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잘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3, 4년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스캐미니 뭐니 했었는데 지금은 블록체인 기술이 국가의 디지털 통화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기분이 묘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정부 쪽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리며 다들 좋은 주말 되세요.